여보, 내일은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우리 집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가자. 결혼한 지 한 달,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재현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미나야,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나중에 뵈도 되지 않을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제 부모님한테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장모님,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꼬리를 흔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재현 씨, 무슨 소리예요? 결혼했다고 내 부모님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생신이라 준비할 게 많아서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그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리 효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생신 지나고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가는 건 어때요? 그때는 회사 동기 모임이 있어서 미안해, 다음에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제 부모님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주말마다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싶다며 먼저 제안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죠. 다음 날 시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죠.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정성껏 골랐어요. 시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은 제 얼굴보다 제가 들고 온 선물부터 훑어보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니? 명품 가방이야? 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아들이 사준 거지. 아, 제가 골랐어요. 아들이 돈 주고 너는 고른 거구나. 고마워. 말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왠지 제 정성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님이 곧바로 재현을 불러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렸다는 거예요. 그 후 재현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죠. 미나야, 엄마가 가방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 내일 바꿔올 수 있어?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명품 가방인데 마음에 안 든다니요? 그것도 생신 자리에서? 하지만 신혼이라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참았죠. 그래, 내일 바꿔올게요. 생신 파티 중에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로 가서 받았죠. 미나야, 잘 지내니? 신혼생활은 어때? 응, 엄마. 다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시어머님 생신이라 왔어. 그래, 생신 축하한다고 전해드려. 그나저나 언제 한번 놀러 올래? 아빠가 딸 보고 싶다고 하네.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재현이 화장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엄마. 왜? 벌써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재현 씨,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다고 부모님이랑 연락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연락하면 친정에 의존하는 것 같잖아.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니까 적응해야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가 사기 결혼을 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데이트 2년 내내 보지 못했던 재현의 다른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 재현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한데. 왜 결혼하고 나서 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야? 무슨 소리야? 달라진 거 없어. 다만 이제 우리가 새 가정을 꾸렸으니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뿐이야. 우선순위? 그럼 당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미나야, 시집 왔으면 시댁 예의를 지켜야지. 옛날 사람들 말로 출가회인이라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싸우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결혼 전 재현과 지금의 재현을 비교하며 생각했죠.
사람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혼 전에 본 모습이 가짜였던 건지. 친정에 방문하기로 한 날, 갑자기 재현이 말했어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생겼어. 너 혼자 다녀와. 뭐,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가자. 실망스러웠지만 혼자라도 가기로 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미나야, 우리 딸 왔구나. 재현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 다음에 같이 온대. 그래, 아쉽네. 아빠가 사위랑 낚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문득 재현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정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재현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회의 잘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많이 힘들었겠다.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직.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재현의 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역시나 재현은 없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강남 쪽 유흥가에 있더라고요. 회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그날 밤 재현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왔어? 친정 잘 다녀왔어? 재현 씨, 회의는 어땠어요? 회의? 응, 좀 힘들었어. 강남에서 회의했어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위치 추적해봤어요. 당신 회사 간 게 아니라 술 마시러 간 거죠? 야, 내 핸드폰 왜 함부로 확인해? 사생활 침해 아니야? 거짓말한 당신이 더 문제 아닌가요? 말다툼 끝에 재현은 결국 인정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러 갔다고. 친정 방문은 귀찮아서 핑계를 댔다는 거였죠. 미안해.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러웠다고? 결혼 전에는 매주 가고 싶어 했으면서? 그때는 내 마음을 얻어야 해서 그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전 2년간 본 모습은 다 연기였다는 말이잖아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거짓은 아니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지. 그날 이후로 재현의 본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고 주말마다 골프, 술자리를 이어갔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오늘 점심 뭐야? 라고 물으며 당연히 제가 차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 됐죠. 결혼 2달 차, 추석이 다가왔어요. 첫 명절이라 긴장되더라고요. 여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지낼 거야? 시댁에서 지내고 친정에도 들르는 게 좋을까?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야지. 첫 명절인데 시댁에서 보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럼 친정은 언제 가? 글쎄, 차례 지내고 인사만 하고 오면 안 될까? 마음이 무거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짐을 풀고 부엌으로 향했죠.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여기 김치 좀 썰고 이것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님이 일거리를 주섬주섬 주셨어요. 시누이는 보이지 않았고 재현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재현 씨, 이리 와서 좀 도와줄래요? 응? 나 좀 피곤해서. 너 혼자 할 수 있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명절인데 분위기 깨기 싫어서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재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친척들 시중 드는 건 모두 제 몫이었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다가오셨어요. 미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국 준비해야 해. 5시쯤 일어날 수 있지? 5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아, 맞다. 시할머니 생신 선물도 사야 해. 내일 아침에 마트 들렀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지는데 재현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녁에 방에 들어가니 재현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재현은 여전히 꿈나라에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벌써 일어났네. 여기 떡국 재료 있으니까 준비해. 나는 제사상 차릴 테니. 혼자서 떡국을 끓이고 차례상 음식을 준비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재현이 십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써 다 준비했네. 역시 우리 마누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재현을 보며 화가 치밀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은 후 친정에 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여보, 이제 친정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거지? 그게 나 좀 피곤한데. 너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뭐, 혼자? 당신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진짜 피곤해. 어제 친척들이랑 술 많이 마셨거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시댁 식구들 앞이라 참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죠. 미나야, 그냥 다음에 가지 그래. 오늘은 여기서 같이 보내자. 우리 재현이도 피곤해 보이네.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미나야, 뭐 하는 거야? 재현이 따라 들어왔어요. 나 친정 간다.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시댁 식구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내 기분은? 당신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정 가는 것마저 방해하려고 해. 짐을 싸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님이 막아서셨죠. 아이고, 며느리. 그렇게 가면 어떡해. 시댁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저 혼자라도 다녀올게요. 그렇게 혼자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죠. 미나야, 재현이는 왜 혼자 왔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나 결혼한 거 후회돼. 그날 밤 친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화가 나서 당장 찾아가자고 하셨지만 엄마가 말렸죠.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고요. 며칠 동안 친정에 머물며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정리해야 할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친정에서 일주일을 머문 후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현은 현관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많이 생각해봤어? 응,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결혼 전이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결혼하기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어디 갔어? 재현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좀 과했나 봐. 앞으로 노력할게. 그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쩌면 서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현이 갑자기 신혼집 문제를 꺼냈어요. 미나야,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결혼했으니까 재산도 공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혼 전 저는 이미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둔 상태였어요. 부모님의 도움과 제 적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재현은 전세금 일부를 보탰을 뿐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 그냥 우리가 부부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잖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 문제, 친정 문제로 마음이 상한 직후에 갑자기 재산 문제를 꺼내다니요. 일단 생각해 볼게. 근데 당신은 결혼 전에 내 집에 전세금 일부만 보탰잖아. 내가 훨씬 더 많이 냈는데. 에이, 그걸 누가 따져.
우린 부부잖아. 이제부터는 하나인데. 그날 저녁, 우연히 재현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 차량 등록증, 사본과 대출 신청서였어요. 재현이 제 몰래 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었죠. 그날 재현이 퇴근하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내 몰래 내 차로 대출 받으려고 한 거야?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게. 설명해봐. 왜 내 몰래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 곧 갚을 생각이었어. 사업? 무슨 사업? 친구랑 같이 주식 투자할 기회가 있었거든. 큰 돈 벌면 너한테도 다 갚으려고 했어. 주식? 투자?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더 의심이 갔어요. 그동안 재현이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 없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좋은 기회였어. 그냥 내가 반대할까봐. 당연히 반대하지. 내 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건 사기라고.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재현은 결국 인정했어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친구 사업 자금을 빌려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이 많아 제 명의를 이용하려 했던 거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미안해.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뒤였어요. 공동명의 얘기는 당연히 거절했죠. 오히려 통장을 분리하고 금융정보는 모두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재현이 또 다른 폭탄을 던졌어요. 미나야, 우리 엄마 집이 너무 낡았어. 이번에 대출 받아서 엄마 집 바꿔드리는 게 어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 전에 내 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다 들킨 사람이 또 대출 얘기를 꺼내다니요. 무슨 소리야? 우린 지금 신혼인데. 어떻게 시어머님 집까지 신경 써? 우리 집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그래도 엄마인데. 내 친정 부모님은 좋은 아파트에 사시잖아. 우리 엄마는 지금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사셔. 이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제 부모님도 평생 일해서 겨우 중형 아파트 마련하셨을 뿐인데 마치 부잣집인 것처럼 말하는 게 불쾌했거든요. 여보, 내 부모님도 평생 고생해서 겨우 집 마련하신 거야. 게다가 우리도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내 친정 부모님보다 우리 엄마 집이 작잖아.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 형평성? 내 부모님이랑 당신 어머니를 왜 비교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받으셨어. 말다툼이 길어졌어요. 결국 재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타협점을 찾기로 했죠. 알았어. 우리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도와드리자. 지금은 우리도 빠듯해. 재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일단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에 오면 계속 시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 집이 추워서 감기에 걸렸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매일 다른 이유를 들며 시어머님 집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했죠. 미나야, 그냥 우리 집에 엄마 모셔오는 건 어때? 뭐, 지금 우리 집에? 응.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엄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모시면 좋잖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님을 모시자니요? 여보, 그건 안 돼. 우리 아직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왜? 효도하기 싫어? 효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내 마음은 알겠어. 그럼 어떡하지?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데. 재현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을 모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하자. 주말마다 시어머님 댁에 가서 도와드리고 가끔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건 어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했지만 재현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출장 요청이 왔어요.
3일 동안 지방에 가야 했죠. 여보, 나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출장이야. 그래, 갑자기 출장이네. 응, 중요한 거래처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돌아올게. 출장 첫날, 재현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잘 지내? 숙소는 괜찮아? 응, 괜찮아. 미나야, 혹시 내일 우리 엄마 좀 보러 갈 수 있어?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시네. 내일? 글쎄,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제발, 부탁해. 내가 못 가니까 내가 좀 봐줘. 결국 시어머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시어머님 댁에 들렀는데 의외로 시어머님은 건강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 이상했어요. 재현이 말한 것처럼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금요일 재현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현관문이 열렸는데 들어온 사람은 재현이 아니라 시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님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큰 캐리어를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재현이가 말 안 했니? 내가 당분간 여기 있을 거라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짐을 풀고 계셨죠. 어머님, 잠시만요. 재현이 아직 안 왔는데. 아, 걔는 조금 늦는데. 7시쯤 온대. 너랑 나랑 먼저 저녁 먹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미나야, 엄마가 도착했지? 잠시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어. 엄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할 때까지만. 이해해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시어머님 앞이라 참았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거실에 짐을 풀고 TV를 켜고 계셨어요. 게다가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하셨죠. 어머님, 저희 집은 금연이에요. 아이고,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뭐가 어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현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죠. 7시가 넘어 재현이 귀가했어요. 그의 표정은 죄송하다기보다는 뻔뻔했어요. 여보, 나왔어. 엄마도 왔지? 잘 지냈어? 재현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방으로 재현을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이 갑자기 짐을 들고 오셨잖아. 미안해, 갑작스럽게 됐어. 엄마 집 보일러가 고장났대. 수리할 때까지만 있을 거야.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이런 건 같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할까봐. 그 말에 화가 더 치밀었어요. 내가 반대할까봐? 그럼 내 동의 없이 일을 저질러.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할 거야? 말다툼이 계속됐어요. 재현은 결국 일주일만이라며 사과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을 나와보니 시어머님은 이미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고 거실은 매주 냄새와 담배 냄새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저희 안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이가 있어서 바닥에서 자기 힘들잖니. 너희는 작은 방에서 자렴. 안방을 내주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부엌에서 시어머님이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메주를 담그고 계셨죠. 어머님, 아파트에서 메주를 담그시면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민원 넣을 수 있어요. 아이고, 뭐가 어때서. 예전에는 다들 집에서 메주 담갔어.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시어머님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메주를 담그셨어요. 재현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는 옮겨져 있고 제 화장대는 베란다로 나가 있었죠.
안방에는 시어머님의 짐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아, 내가 좀 정리했어. 너무 좁아서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왜 제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세요? 이건 제 집이에요. 아이고,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 말 들어야지.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재현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를 방으로 끌고 갔죠. 재현 씨,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어머님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고 집 안 구조까지 바꿨어. 에이, 엄마가 그냥 좀 정리한 거겠지. 뭘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민감하다고? 이건 내 집이야. 내 돈 주고 산 집.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물건을 옮기고 구조를 바꿔? 이게 말이 돼? 미나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같이 살려고? 어머님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 아니었어? 보일러 고치면 돌아가신다며? 아, 그게. 그 말에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영구적으로 같이 살게 하려고?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사실 엄마 집 계약이 끝나서. 그래서 당분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 거짓말만 했어. 미나야, 제발. 이제 끝이야. 나 이혼할 거야. 재현이 급히 방으로 들어와 내 짐을 싸는 걸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나 나갈 거야.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좀 자제하라고 말할게. 자제? 이미 엄마는 우리 안방까지 차지하고 집안 구조까지 마음대로 바꿨어. 게다가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잖아. 재현은 한숨을 쉬더니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더 이혼하는 거야. 지금도 이 모양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짐을 싸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님이었죠. 뭐 하는 거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 죄송한데 저 나가려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시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어요. 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을 나가? 요즘 젊은 것들은 인내심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인내심이요? 어머님이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에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하고 매주까지 담그는데 제가 참아야 한다고요? 이게 내 집이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이지. 시집 와서 이게 뭔 소리야? 재현은 중간에 끼어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막무가내셨어요. 엄마, 진정해요. 미나도 화가 나서 그러는 거니까. 뭐, 내가 지금 와이프 편을 들어? 어머니보다 와이프가 중요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었어요. 나는 짐 싸는 것을 잠시 멈추고 시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재현 씨 몰래 남편 명의 대출을 받거나 집 계약을 속이거나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재현 씨는 그랬죠. 지금도 속이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비난해? 내가 뭘 안다고. 그때 제 눈에 시어머님 뒤쪽 부엌에 있던 메주가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죠.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나야, 어디가? 재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엌에 도착한 나는 메주를 들고 거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재현과 시어머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죠. 이거 정말 냄새나네요. 아파트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메주를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던져버렸어요. 메주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 둘 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오늘 당장. 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나야, 진정해. 우리 얘기할 것 없어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대출받고 제가 돈 벌어서 산 집이에요. 당신은 전세금 일부만 보탰을 뿐이잖아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내가 감히. 네, 감히 그래요. 어머님이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제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고 제 안방을 차지하고 아파트에서 매주까지 담그셨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재현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과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나야, 제발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엄마, 잠깐만 방에 들어가 계세요. 뭐, 내가 왜? 이 며느리가 미쳤나 봐. 엄마, 제발요. 재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현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또 뿌리쳤어요. 미나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예전처럼 살자. 엄마는 내가 다른 곳으로 모실게. 다른 곳? 어디? 당신 부모님 모실 집은 있어? 아, 그건 아직. 역시. 당신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 나 더 이상 당신 말 안 믿어. 지금 당장 나가. 재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나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모습을 보니 슬펐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걸 알았죠. 재현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결혼 전부터 나를 속였어. 결혼은 신뢰가 기반인데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날 밤 재현과 시어머님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욕하며 나갔지만 재현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에게 물었어요. 아파트가 부인 명의라고 하셨죠? 남편이 전세금 일부를 보탰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결혼 후에 공동으로 갚아나간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이 제 차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려 한 것은 명백한 신뢰 위반이죠. 게다가 시어머님을 동의 없이 집으로 들인 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일주일 후 재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나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재현을 만났는데 그는 꽤 초췌해 보였어요.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완전히 달라질게. 재현 씨, 이미 변호사님께 상담받았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뭐, 벌써?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엄마도 이제 이해했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시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요? 믿기지 않네요. 진짜야.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시어머님을 만나고 싶네요. 직접 사과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금은 엄마가 좀 바쁘셔서. 역시 거짓말이군요. 재현 씨, 이제 그만해요.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예요. 재현은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뀐 것 같았죠. 그래, 그럼 이혼하자. 근데 알아? 난 돈이 없어. 주식이랑 코인에 다 넣었다가 날려버렸어.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주식, 코인, 무슨 소리예요? 당신 월급은 다 투자했다가 날렸다니까? 게다가 대출도 많아. 너 나한테 돈 받을 생각 마. 이게 또 다른 재현의 모습이었어요. 급격하게 달라진 그의 태도에 놀랐지만 이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은 터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재현 씨, 돈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썼다는 증거도 다 모을 거고요. 뭐, 증거라니? 네, 통장 내역이라든지 투자 내역이라든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 차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서류도 다 가지고 있고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 그거는 그냥 실수였어. 실수? 남의 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게 실수라고요?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재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재현은 처음에는 버티다가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또 다툼이 일었죠. 미나 씨, 남편분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네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죠. 하지만 저도 요구할 게 있어요. 결혼 후 제 카드로 지불한 남편 빚 2천만 원, 그리고 제 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에 대한 위자료요. 재현은 내가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재현은 전세금에서 내가 요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게 됐고 오히려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몰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돈도 추적되어 그 손실분까지 내가 보상받게 됐죠. 법원 앞 재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미나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연하죠. 당신은 항상 남들이 다 자기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 지금 돈이 없어. 위자료 어떻게 줘? 법원에서 이미 결정했잖아요. 월급에서 매달 일부를 갚는 걸로. 재현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 이러다 인생 망해. 좀만 봐줘. 그 모습을 보니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무시하고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재현 씨, 당신이 망한 게 아니라 똥차를 확실히 치운 거예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없이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재현과의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끝났어요. 그는 매달 저에게 위자료를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됐고 시어머님은 결국 큰아들네 집으로 가셨다고 해요.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어요. 가끔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거짓말과 속임수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했죠. 친구들은 물었어요. 미나야, 이렇게 빨리 이혼하다니 힘들지 않아? 힘들었지. 하지만 더 오래 끌었다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거야. 빨리 결단 내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결혼 생활을 더 지켜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 더 참고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생각해봐. 거짓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직해질까? 내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고 내 집을 차지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질까? 난 그저 현실을 직시했을 뿐이야.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용기라고 생각하자. 아빠의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이혼 후 1년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일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죠. 가끔 재현에게서 위자료 송금 문자가 오면 그때만 그를 떠올리곤 해요. 어느 날 재현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미나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많이 변했어. 제발. 나는 웃으며 그 문자를 지웠어요. 더 이상 그에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었어요. 나는 결혼에 실패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되찾은 거야.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